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또 논란인 사건들 두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이라는 코너입니다. 눈썹 요정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또 귀요미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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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의 지하고 김은배 배를 따서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이라는 코너는 지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예, 예, 좋습니다. 마음이 아주 네. 쏙 듭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코너 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면하시도 했었는데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래요? 역시 악몽이 좋습니다. 셔츠가 지금 그렇게 터지실 하시네. 것 같은데 펌핑을 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못뵌 사이에 또 더 귀여우셨습니다. 네, 저는 가렸습니다. 몸 가렸습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은요. 이거를 지배해 보실 분은 먼저 김은배 팀장님 픽한 사건이 있는데 주제가 현실판 타짜입니다, 여러분. 현실판 타짜. 영화 타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요? 그렇습니다. 네. 대전청에 마약수대라고 있습니다. 네네. 마약을 전담하는 데인데 네. 이 마약수대에서 사기 도박꾼들을 검거를 했는데 특이합니다. 네. 이 사기 도박꾼들은 사실은 그 카드만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투여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 피해자들은 재력가예요. 네. 부동산업자 돈이 많은 분,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 아니면 건물주 같은 분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예. 이 사기 도박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총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자님 총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양날개에 모집책을 둬. 왜?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네. 모집한 다음에 모집하면 뭐합니까? 또 도박하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 선수가 필요해요. 예, 예. 그 기술자라고 불러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선수들 도와주는 그 보조팀이 뭐냐면 옛날에는 잿더이라고 불렀어요. 잿더리. 잿더리요. 담배 갖다 주는 거. 네네네. 최근에는 바카스라고도 부릅니다. 네. 왜? 음료를 나눠주니까.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 밖에서 망보는 안테나. 안테나 아십니까? 잿더리 바카스 안테나.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망고는 가장 알아. 중요한 거 네네. 꽁지. 꽁지요? 자금이 있어야죠. 돈을 네. 빌려서 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한 팀을 만든 다음에 오, 예. 재력가를 끌어들인 다음에 네. 1박 2일로 골프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골프 여행을 갑니다. 네. 골프를 몇 명이십니까? 짝이 맞아야죠. 몇 명이 쳐요? 몇 명이 칩니까? 안 쳐봤으니까 네. 모르겠구나. 네 명씩 치죠. 네 명이 치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네. 두 팀으로 8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피해자고 7명은 한 팀이다. 예. 1박 2일 치면서. 근데 거기에 더 재밌어. 여성을 끼워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을 끼워 넣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여성이 끼면서 좀 짧은 치마 같은 걸 입어요. 예. 남자의 눈을 뭐 한다? 혐오시킨다. 그러기도 하고 여성들이 음료를 줄 때 거기에 마약을 타가지고 그분들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을 하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이 돈을 잃었죠. 이렇겠죠. 이렇게 해서 한 거를 마약수사대에서 마약을 타서 사기 도박이라 해가지고 일망타진한 사건인데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에 6명을 구속했고 4명은 왜 불구속했을까요? 박 변호사님?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죠. 불구속했어요? 예, 마약 사건이요. 제가 좀 약하다. 6명만. 아무튼 네네. 이렇게 쾌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박변이랑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선아하님, 김은배님 셔츠가 너무 꽉 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몸이 좋으셔서 그래요. 근데 네. 마약을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 마약 검출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마약을 이용해서 예.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네. 도박에서 지금 승리를 하고 네. 그 마약을 복용한 사람은 지게 되는. 네. 근데 이제 마약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제 필로폰 등을 이용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원래 0.03g 정도가 돼야 됩니다. 0.03g 이요? 막 그거보다는 아주 작은 양, 아주 미약을 뭐 실제로 이렇게 주사로 하지 않고 예. 음료수에 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투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실 혼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도박에 지게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이 시약 검사를 하면 예. 며칠 정도밖에 검사를 못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발에 사실 되는 게 축적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네. 양이 적은 경우는 채취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맹구님 자꾸 그걸 보시네. 단추 터졌다는데 안 터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마약의 양이 좀 적어서 네.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하여튼 경찰이 어쨌든 단속을 해서 검거를 했는데 검거 현장 모습 좀 같이 볼까요? 현장을 이제 급습을 해서 이 사기 도박단 마약을 먹이고 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런 현장은 뭐 팀장님도 많이 가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네. 어떻게 해서 덜미가 잡히게 된 건가요?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첩보를 넣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지인을 통해서 야 사기 도박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사기치고 도박을 한다는 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예. 제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야 되겠죠. 네. 도박을 하게 되면은 저 변호사님 알겠지만은 양벌 범죄거든요. 예, 같이 처벌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박이라 하더라도 사기 도박은 같이 도박했더라도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피해자 습득한 거예요. 당신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네. 진술을 받고 그분한테 마약 시약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약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아까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남을까요? 모발에요. 그치? 예, 예. 모발은 끝까지 가거든요. 네네. 잘리지 않는 한. 예, 예. 그러니까 마약 소변이 안 나오면 모발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확실하다 싶어서 주변에 탐문수 한 다음에 마약범들이 충북 음성에서 네. 도박한다는 걸 듣고 현장을 덮친 거죠. 그러니까 몽땅 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발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 사건 수사했을 때 마약 관련된 거 수사를 취재를 했을 취재했을 때 때. 예. 아예 그냥 왁싱을 싹 한대요. 그렇죠. 이거 안 뽑히려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체내에 털을 싹- 축적이 되거든요. 예, 예, 머리카락에 예, 예. 축적이 되고 예. 그래서 그렇죠. 염색을 해버려. 탈색을 하거나 염색하고, 염색을 하거나 탈색하거나 이 모든 털을 싹 제거해 밀어버리고, 버립니다. 왁싱으로. 예. 그냥 한 번 더 될까요? 예, 예. 왁싱을 다 했습니다. 네. 됐어요.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제가 검찰청에 파견 나갔을 때 범인을 잡았어요. 어떻게요? 털 하나 어떻게? 없는데? 죄송한데 이 말 할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불안한데요.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팬티를 내렸습니다. 네. 팬티 속에 항문을 깠습니다. 항문에 털이 있습니다. 털을 뽑았어요. 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방송에 나갔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 털을 뽑아서. 그러니까는 마약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걸린다 안 걸린다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포인트는 네.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일단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약을 한 줄도 몰랐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사기 도박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약에 네. 취했는데 네. 그 마약의 양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약 피해자라고 나왔는데 네. 아마 이거 말고도 숨겨진 범죄들이 꽤 많지 않을까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날 좀 도박을 잘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피해자가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겠죠. 경찰은 판단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렇게 손발 딱딱 맞춰서 조직적으로 하는 게 뭐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숨겨진 피해자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픽한 사건입니다. 왜 반말해?라는 건데 반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요거는 이것도 아직 충청도 예. 지역에 있었던 네. 일인데요. 네. 충북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이 자기 차량 그 주인 집 앞까지 거의 다 완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대리기사가 뭐 얘기를 하니까 예? 이러는데 반말한다고 그냥 폭행을 가한 겁니다. 대리기사분을요? 예, 대리기사분을 그 차량 차주가 반말을 한다고 때렸는데 이 대리기사의 얘기에 따르면 자신은 반말하지 않고 뭐 혼잣말로 뭐 얘기를 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예? 하는 걸로 하니까 이 사람이 반말하는 걸 착각해서 폭행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을 가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반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왜 때려요? 반말하는 게 뭔데? 그리고 저도 대리기사분들 많이 이렇게 네. 제가 좀 요청을 하지만은 엄청 공손하세요. 다들 공손해요. 그리고 예. 뭐 보통 이제 좀 편히 가라고 말씀 그렇죠. 잘 안 거시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차량에 내부에 블랙박스가 또 작동을 안 했고 네. 트럭을 들이받은 뒤에 찍은 영상만 남았다고 하던데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 두 사람의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왜 때리신 거예요? 안 때렸어? 들어와. 왜 때리셨냐고 나를. 들어와. 예? 들어와. 아니 왜 때리시냐고 안 저를. 때렸다고. 안 때렸잖아. 와봐. 경찰 신고했어? 지금 이거 다 녹음됐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 경찰 오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그래. 기다리고 계셔요. 이대로.
수리남님 반말하면 뭐 어때? 사람을 패하시고 왕왕님 설령 반말했다 해도 폭행은 안 되지 하시고 선아님 말 실수하고 말 잘못 듣고 그럴 수 있을 듯요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드해부님 자기 기분 나빴다고 사람을 저렇게 덜덜덜 하시는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술 많이 취하신 것 같고 안 취했습니다. 예. 들어가 하시는 게 뭐 네. 대리기사분들을 자기 하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저분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들어가 이러잖아요. 너무 만취해서 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난 거 결국은 때리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가지고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정차 중에 때린 것도 아니고 운전 중에 때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차 중이 아니라 운전 중에 그 기사분들 가해하면은 가중처벌 있지 사실은 않습니까? 이 법상으로 일반적인 사람을 때렸을 때는 폭행 상해죄가 되는데 네. 운행 중인, 네. 운전 중인 사람, 정차까지 포함입니다. 네. 타고 있는 사람 때리면 다른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승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행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이 사건도 운행자 상해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운전 중에 저렇게 때리셨고 결국에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그 차가 멈췄던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지금 저 피해자분 사진 나오네요. 엄청 맞으셨네요. 저 정도면 그렇죠. 저 정도면 그냥 뭐 거의 뭐 죽어라 때리는 정도 아닙니까? 죽어라고 때리는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3주 정도 진단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50대 남성이 때린 거예요. 네. 때렸는데 네. 자 보세요. 술을 취했습니다. 네. 술을 무척 취했기 때문에 대리 기사를 부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바라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생명을 담보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사고 나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술 취했다 하더라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서 뭐 아까 반말했다고 하는데 네. 반말하면 너 반말하냐고 욕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네. 이분한테 계속 때려가지고 3조 진단 나왔다면 3조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천만다행으로 서 있는 차를 받았기 다행이지 네. 만약에 저항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를 받았으면 두 분 다 그냥 사고, 가는 거예요. 큰 사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술 먹고 만약에 대리운전 부르더라도 대리기사를 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분이 크게 착각한 거예요. 아무튼 아까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하니까 네. 이분 더 처벌 받겠죠. 네. 당연히. 일단 또 블랙박스도 하필 안 찍혔고 그렇죠. 폭행 당하던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 바닥에 또 떨어져서 다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는데 과거에 뭐 대리기사 폭행한 남녀가 있는데 오히려 맞아요. 내가 맞았다라고 한 일이 네. 있었다고요? 이게 지난 3월에 네. 대구에 있었던 네, 일인데요. 네, 네. 남녀가 대리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요금 때문에 시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기사가 요금하고 어떻게 안 맞다고 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맞았다라고 남녀가 특히 여성분이 내가 대리 기사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 대리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사실은 두 사람이 증거가 더 많잖아요. 네. 남녀는 대리기사가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예. 대리기사는 본인 때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운 좋게도 당시 대리기사가 바디캠을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 바디캠의 내용이 다 나와요. 와. 여성이 봐봐 나 때리봐 나 때리면 나 신고할 거야? 나 아야 그럼 거짓말로 바디캠을 그렇죠. 착용하셨구나. 헐리우드 액션 같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디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여성 남성이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무고죄까지 성립했던. 지금 만약 바디캠이 엄청 나오네요. 네네. 없었으면 아마 이 대리기사 아마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가 봐요. 물어보시네요. 써나님께서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을 가리기 어렵지 않을까 심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네요 하시는데요. 그렇죠. 문제가 돼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뭐 찾아내려 그러면 다른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영상도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진술 위주로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사고 후에 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지금 앞에 네. 차주가 상당히 만취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만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대리기사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듭니다. 진술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고 만취는 했는데 네. 안 때렸어. 증거 있어? 얘가 어디서 넘어서 다쳤는지 어떻게 알아? 뭐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경우도 혹시 법정에 가게 되면 예. 이제 법원 판사가 그것을 갖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술 먹은 사람보다는 안 먹은 사람 위주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대리기사가 그 전에 그런 전력이 있는지도 볼 거예요. 네. 이거 반복해가지고 일부 다친 척 했는 게 있는지. 그게 아니라 그럼 대리기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럴 경우에 대지를 하거든요. 네. 대리 기사하고 그 피해자하고 그 대지를 해가지고 조사도 받지만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고 있죠. 탐기. 예, 물론 예. 법원이 제출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증거로서 쓰지 못해도 정황으로는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틀릴 경우에는 본인 동의 하에 네.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서 누구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수사보고서는 쓰거든요. 아마 그거를 판사님들이 볼 때 참작은 하겠죠. 하겠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폭행 당하신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실 텐데 대리기사분들은 하루하루가 생업이시거든요. 그렇죠. 3주 동안 저렇게 피해 입은 그 상황까지도 다 감안해서 뭔가 손해배상 처리가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제목이 친구의 배신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집안에서 복권 당첨금 1억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집에 잘 돈을 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건인데 그렇죠. 집에 있는 돈이 뭐 발이 달렸습니까? 누가 가져갔답니까 이거? 복권 당첨금 한 9천만 원, 그리고 현금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이렇게 싱크대 밑에 그럼 뭐- 보관을 했습니다. 싱크대 밑에요? 글쎄요, 보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도둑을 맞았어요. 절도를 당했는데 아. 2명의 사람이 돌아서 집에 돌아서 절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사람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절친이 돈을 훔쳐갔다고요? 절친 둘이가 돌아가지고 싱크대에 있는 1억을 가져가 버렸고요. 이 두 사람은 가상화폐로 빚이 많았는데 아. 그걸로 아마 갚았던 걸로 보고 뭐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 수 없지만 네. 아마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아 그러니까 싱크대 밑에 돈을 하필 또 왜 두셨고 그거를 싱크대 밑에 있다라고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뭐 어느 정도는 뭐 저랑 비슷하게 또 친한 정말 친한 친구니까 네. 야 나 복권 당첨됐다. 어떻게 스포츠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서 그거 어디 있다라고 했는 것 같고 막 그것을 알았던 두 사람의 친구가 네. 주인 네. 주인을 밖으로 유인하고 들어가지고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아 특수 잠깐 절도죄 된 나와라 거죠.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그럼 예. 친한 친구잖아요. 초중고 동창이면 완전 절친이죠. 그렇죠. 완전 근데 절친이죠. 만약 우리 예. 앵커께서 예. 복권이 9천만 원 됐어. 네. 그럼 입이 근질근질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절대 안 아 여보세요. 절대 안 친구한테 여보- 얘기를 해야죠. 절대 안 하고 싱크대 밑에도 안 둬요 저는. 아니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선장 친구- 먹으면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테는 친구들이 할수 알고 있을 것 있었는데 그 친구네 놀러 왔기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친구끼리는 친구 현관 비밀번호 아닙니까 모릅니까? 그 정도 친구면 알려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까 불러냈잖아요. 네. 현관 비밀번호 알죠. 네. 근데 실수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왜 아까 말했듯이 그 9천만 원 자기 돈 1억 돈을 싱크대 밑에 뒀을까? 아니 은행에 넣어야죠. 은행에 넣어야죠. 이자도 붙고요. 이자도 붙고요. 근데 거기 넣었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넣었어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불러내서 훔쳐갔는데 이건 아까 교수님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예. 특수절도잖아요. 두 명이면은. 두 명 절도죠. 근데 플러스 주거침입도 되죠. 그렇죠. 주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처벌을 받는데 친구를 너무나 믿은 탓인데 네.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친구를 믿을까요 말까요? 친구를 못 믿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권 되신 분들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일단 저는 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 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답답해요. 네. 이거 CCTV 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절도죄가 범죄가 좀 제가 정확한 통계 내기는 예, 했지만 예. 많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CCTV. 블랙박스 CCTV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안 대놓고 그래도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뭐 하루 만에 잡혔다고 하던데. 네. 아니 저도 좀 멍청하다 싶었던 게요. 요새 말씀하신 CCTV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절도 사건이 접수됐다. 네. 그러면은 ABC 어떻게 수사하십니까? 예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은 피해자 조서를 받으면서 물어봐요. 의심 가는 사람 있냐, 용의자 있냐, 여기서 다 물어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에 가가지고 지문이 있나 없나, 족적이 있나 없나, 네. 유류품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피해 조사 받은 다음에 CCTV를 확인합니다. CCTV나 주변에 있는 블랙 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거 보시다시피 CCTV 찍히면은 범인이 그냥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좀 쉬워졌죠. 예, 예. 만약에 CCTV가 없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지문이라 족적이라든가 그런 걸 유류품 찾은 다음에 또 하나 주변 탐문 집집마다 놓고 해서 물어봐요. 혹시 수상한 사람 봤냐? 뭐 주변에 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의자 탐문하는데 우리 요즘 형사 후배님들은 너무나 좋아졌어. CCTV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건 났을 때 CCTV만 확보하게 되면 범인을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완전 잡죠.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금방 잡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뛰어야 벼룩이고 뛰어야 CCTV 아니다. 그 CCTV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돈을 훔친 그 친구가 오.
저렇게 다 나오잖아요. 쇼핑백에 지금 뭐 그냥 걸어서 가요. 그냥 모자는 이거 누구입니까? 내 친구인데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썼네요, 그래도. 그냥 알죠. 딱 보면 알죠.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예. 100%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동네 무슨 어디 뭐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예. 아니고 너무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절도를 지금 하고 걸어가고. 도망가는 모습인데 도망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슬슬 뭐 동네 마실 가듯이 걸어 나가는 모습까지. 그 저기 돈이죠. 저기 봉투가 돈인가 봐요. 납수한 돈입니다, 저거는. 근데 저렇게 5만 원짜리네요.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네. 살살 가져가는데 보니까 이 빚이 있었고 네. 그리고 1억 되는 돈 훔쳐간 거를 다 돌려받지도 못했다면서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둘이가 아마 이렇게 절도를 하게 된 이유가 예. 가상화폐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예. 이 독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한 마음에 예. 뭐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친구를 범행 타겟으로 삼았던 걸로 보이고 문제는 그거를 얻은 다음에 다 일부러 갚아버렸어요. 절반 정도로 갚았다고 하거든요. 오. 남아있는 게 절반 정도로 하니까 5천 갚았네요. 5천은 네. 갚고 네. 5천만 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게 초중고 절친이면 사정 얘기해서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보지 좀. 빌려주면 앵커님 빌려주겠어요? 아니 뭐 안 안 빌려주겠지. 안 빌려주죠? 네. 아, 문제. 어쨌든 이 범인들이 내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고 네. 제 보기에는 좀 초범 냄새가 저는 나거든요. 거의 초범 같아요. 그렇죠. 초범이고 보니까. 너무 이 어설퍼요. 아주 절도죄가 최근에 잘 안 일어나는 네. 이유가 CCTV가 그렇죠.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많습니다. 100% 걸리거든요. 네. 산속이 아닌 이상은 도시에서 걸리거든요. 다 걸리죠. 절도죄 거의 없어요. 절도 예. 범행이.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김님 돈 앞에 친구도 없다 하시고 스포트라이트님 돈 있는 티를 냈구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하시고 썬천사님 똑같은 말씀 싱크대 밑에 돈을 은행이 아니고요 말고 하시고요. 빨강꾸리님 돈을 어디 놓던 훔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고 또 결국에 가상화폐가 나오는구나가 빚진 얘기 하시는군요. 뭐라고요님께서 두 분 호흡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네, 두 분은 뭐 워낙에 또 환상의 콤비시니까 저만 잘 맞추면 됩니다. 썬아님 마지막으로 안 빌려주니까 훔치셨네요 하시고 이환님 내가 1등 당첨되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10,000원씩 준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글 올리는 것도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이게 약속되는 거죠. 약속이 될 수가 그죠? 있어요. 이원님 그거 저 취소하시려면 빨리 취소하세요. 이거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정말 복권 당첨되실지. 그렇죠. 자, 사건의 지배자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도 좀 더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로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픽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